네, 안녕하세요. 아도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저성장과 트레이너 미래에 대한 이 저만의 또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재생 속도는 한 1.25에서 1.5배 정도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뭐 제 교육하기 앞서 우선은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표거든요. 2002년부터 이때 2023년까지 우리나라가 막 이제 2002년도 때는 뭐 중위 연령이 30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젊어. 지금 중위 연령이 40 몇 세야. 그러니까 중간 연령이 40 몇 세라는 뜻이야. 늙어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어때? 점점 뭐 이렇게 하다가 이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러니까 미국 그 금융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한번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죠? 성장률이 이렇게 잠깐 낮았다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률이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계속 그래도 2%대, 2%대 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다시 올라오는 척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1.7%입니다. 1.7%. 우리나라가 1%대 찍은 거는 이때 2009년도 때 빼고는 없었어요. 그죠? 2009년도 때 대공황 때 빼고는 없었어. 근데 이건 대공황이 아니야. 근데 이 정도야.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또 뭐예요?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은 뭘까요? 응?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어. 월급을 많이 벌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게 벌겠죠. 왜? 기업에서도 뭐야 매출이 안 나오면 뭐부터 해? 구조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력을 조정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기업이 이익이 나는 형태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잘 못하게 되고 씀씀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어때? PT라는 가격은 PT는 어때요? PT는 어떤 거야? 저가 상품이에요? 흔히 말하는 고가 상품이에요? PT? 당연히 고가 상품이죠, 고가 상품. 그래서 상당히 이 그룹 PT나 저가 뭐 퍼블릭 트레이닝, 퍼블릭 그 헬스장 이런 쪽은 그래도 크게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PT 쪽에서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소비를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서 소비를 줄인다. 이러면은 이런 운동부터 줄여요.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이게 할 말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의 재미난 인식 때문입니다. 인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뭐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보다 뷰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어려워서 좀 소비를 줄이면 이런 뷰티 같은 이 사치제 같은 데를 줄이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운동도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정말 좀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그래.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 그러다 보니까 PT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PT가 이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죠. 뭐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역대로 처음으로 1%대를 찍고 그러던 나라가 이제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로 내려가는 거를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여기 써 있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약자.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 내려가. 이거는 완전히 중간에 갇혀버린 형태라서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런 경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야. 그죠? 그냥 우리가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점에서 이제 우리 트레이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트레이너들이 그래도 돈벌이가 되는 게 1대1 PT거든요, 대부분 수업하는 거. 퍼블릭 트레이너로 돈 버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트레이너들이.
근데 지금처럼 계속 물가가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거야. 원래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을 때 던 거를 이제는 2,000원에 먹어야 돼. 화폐 가치가 계속 똥값이 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거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월급이 안 오르면 소비를 줄입니다. 대신에 사치제를 먼저 줄인다는 얘기. 아까처럼 사치제, 그죠? 사치제. 이런 게 바로 사치제 중에 대표적인 게 PT야, PT. 당연히 PT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어지죠. 그래서 PT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 단단히 차리고 상품 개발에 주력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PT 가격이 신상품이 아닌 이상, 이거 왜 신상품을 얘기하냐면 2009년도 때 아까 우리 이 경제 대공황을 맞았었잖아. 이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0.8%란 말이야. 근데 그때도 PT가 잘 팔렸어요, 은근히. 왜 그래? PT가 왜 잘 팔렸냐? 이게 뭔가 예전부터 캘리포니아라는 헬스장에서 PT가 넘어오긴 했는데 그때는 완전 뭐 연예인이 하는 거, 진짜 우리나라 뭐 상위 1%들만 하는 거가 이제 약간 이제 대중한테 풀리는 시점이야. 막 2008년, 9년 이때가. 이거 황당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PT가 팔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PT가 전혀 새로운 상품이 아니야 대중한테는. 그냥 뭐 이제 그지 같은 애 만나면 그지 같은 거 한다. 뭐 이게 다 알아버렸어요 웬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 PT가. 그러다 보면 이제 PT를 예전에는 뭐 4만 원대를 5만 원대를 받았다 치자고 5대5 해도 2만 5천 원씩 받아갔는데 이제는 그거를 더 내리면 만약 PT 가격을 내리면 이제 배분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약간 뭐 트레이너를 좀 줄인다던가 아니면 수업을 좀 적게 준다던가 아니면 아무튼 뭐 배분을 하겠죠. 좀 근데 좋아질 가능성으로 배분할까요? 아니면 낮아질 가능성으로 배분할까요? 회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트레이너를 더 높이려고 할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제가 일했을 때 2009년 10년도까지만 해도 PT 평균 가격이 한 4.5에서 5.5, 6만 원까지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최저임금이 4,000원, 4,100원. 자, 최저임금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있다. 2009년, 10년 딱 40시간 83만 6천원. 이 40시간 85만 8천원. 그죠? 그리고 2023년 9,620원, 200만 원. 거의 뭐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는 참 뭐라 그러냐 최저임금보다 한 25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초봉이 2,500, 그러니까 3,000이었나 그래서.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버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잘하면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었지.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1대1 PT 잘해가지고 이바이 한번 벌어보자 이런 좋았던 시절이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다 이어갔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최저임금이 9,600원이고 40시간 하면 200만 원을 넘게 줘야 돼. 그러면 PT를 뼈 빠지게 해도 이때보다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될까요? 그래서 PT로 600만 원을 버는 애들 많이 있을까요? 한번 잘 주위에 둘러보세요. 많이 있나?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진 직장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지같이 PT해도 이렇게 받는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은 더 많아졌고 최저임금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너끼리도 박빙이야 지금.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지금 경제 저성장인 국면에서 PT를 또 줄이고 있는데 트레이너는 많아졌고 PT 한다는 놈들도 많아졌어. 경쟁은 더 가속화된 거예요. 치킨 게임의 아주 최고봉이죠. 치킨 게임의 최고봉.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2009년에는 당연히 그때 급여가 80 플러스 알파라는 급여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맞잖아. 최저임금 한 83만 6천 원이었으니까 40시간 해도 여기 이렇게 해서 직원을 부릴 수도 있었고 이 사람도 더 많이 벌어가는 구조에서 서로 윈윈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하죠. 그죠? 이렇게 못해 잡혀가 노동청에. 하여튼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2009년 10년 그래서 뭐 PT 조금만 잘해도 이렇게 두세 배 벌었을 때 아주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2023년에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직도 많고 그냥 뭐 좀 이상해지는 직업이 됐다라는 거 트레이너가. 그래서 우리 그럼 경제 저성장이 진짜 얼만큼 심각한 건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딴지일보에서 나온 뭐 그런 기사인데 보면은 자 무역 수지 작년부터 저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를 먹고 살리는 반도체 짜르륵 다 떨어져. 그리고 뭐 부동산 다 떨어지고 막 빚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최대, 사상 최대. 그리고 중국 수출도 개작살 나고 있고. 그다음 뭐 이런 갤럭시 쇼크 뭐다 개작살 나는 뉴스밖에 안 나오죠 요새. 근데 이 개작살 나는 뉴스를 그냥 간과시하면 안 돼. 진짜 이 트레이너는 더 충격적인 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PT 상품 개발이나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날고 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잘 기울 때야, 길 때. 근데 뭐 이런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옛날 선생님하고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죠? 더 많이 준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근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좋아졌고 옛날보다는. 근데 그런 선생님이 과거 선생님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회원을 잘 가르치고 성실하고 인성이 좋냐?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더 어렵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레이너의 미래가 아무튼 뭐 그래서 아무튼 이 저성장 시간에는 날고 긴다라는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69시간 근무 뭐 반대한다 막 이러는데 이 경제가 완전 개 나락으로 갈 때는 날 때는 날고 이렇게 우리 길 때잖아 지금 바싹 엎드려서 기어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는 처음이라니까? 근데 이때도 막 나는 주 40시간 이하로 할래 뭐 주 4일 근무제 할래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날려고만 하는 거거든. 그냥 날개가 꺾여서 어떻게 돼?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일본 봐봐요 일본 지금. 일본 애들 지금 막 그 뭐야 무료급식소에서 밥 타 먹고 20, 30대들이 막 그래요. 근데 뭐 우리나라의 뭐 한 3년 뒤 미래 같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이 바싹 엎드려서 길 준비를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황에서 뭐 만약에 살아남는 트레이너를 내가 만약에 얘기하자면 계속 이 일이 재밌고 보람 있는 친구들이야.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막 진짜 우리 고객들이 막 살 빠지거나 건강 좋아지면 좋아해. 와우, 막 이래.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 체육이 이렇게 우리 인생, 이 지구를 위해 가치가 있다,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꾸준한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친구. 이 말은 뭐냐면 트레이너가 수업만 잘하면 되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말했듯이 트레이너도 어떤 뭐를 잘해야 돼. 마케팅이랑 경영, 그다음에 회원 관리, CS 모든 걸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게을리하지 않는 친구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제가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의사 전공의 선생님처럼 그냥 내가 좀 뭐 문화생이다. 물론 이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밟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지만 우린 그렇지 않은 그냥 좀 문화생이다라는 태도로 이렇게 운동을 점점 배우고 그런 숙련된 기술 그다음에 어떤 임상 이런 거를 쌓는다면 이런 뭐 고도화된 정보의 물결에서 좀 해안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답을 주고 또 고객은 그거에 만족해가지고 리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닌 사람들은 진작에 다른 데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왜? 비전이 별로 없어요. 비전이 별로 없어.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비전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운동관리사 제가 강의도 하지만 트레이너랑 뭐가 비교하느냐? 건강운동관리사를 잡고리 하는 사람이 치면 답이 나와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건사 딴다고 돈 덜 벌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이제 근데 건사 따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트레이닝에 대한 기초 지식 이거는 최소한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면 그냥 얘랑 비교하면 차이 많이 나요. 진짜로. 제가 신규 선생님들 요거 딴 놈이랑 안 딴 놈 이렇게 막 하면 진짜 차이 많이 나요. 기초 상식이나 지식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초 우리가 이렇게 기초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 증명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기초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사람들은 이걸 땄다고 해서 막 나 돈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큰 코 다치고 그냥 기초를 따서 나 이제 문화생으로 더 이제 임상을 겪어야겠다 이런 생각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딴 애들은 아까 내가 전에 올린 기억력런지 뭐 병신 같은 런지 이거를 그래 최소한 걸러서 듣는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막 좀 문제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이 트레이너는 사실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사양 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이 절대 체육 사업 이런 PT 사업에 대기업은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되고 변수가 많아. 그래 뭐 기구나 팔아먹지 무슨 뭐 장비 팔아먹고 그러지 이런 뭐 사람 써가지고 PT 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변수도 많고 이렇게 막 우리나라의 인식
이 소비에서는 사치제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지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걸 건강으로 인식해서 PT를 많이 받는다면 또 모르는 일이지만 아직 지금은 그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 트레이너가 내 포지션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비슷하게 벌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뭐라 그러냐 그 실버 사업으로 운동 처방이 뜬다 그래서 막 노인 체육 지도자 이런 거 생기고 막 그랬는데 아, 이 실버 사업으로 운동 처방이 뜬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가뜩이나 우리 뭐냐 이거 있잖아, 이거 재밌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인구 피라미드가 막 이렇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2070년, 2020년 점점 어디에 여기가 뚱뚱해지고 여기가 낮아지죠. 여기 이제 조그만 애들, 태어나는 애들 20대, 여기는 뭐 이제 부양해야 될 80대. 이제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음, 돈이 없어요, 나라에. 나라에 돈이 없어. 노인들만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 걔네가 뭐 돈을 벌어? 젊은 애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실버 사업으로 무언가 운동 처방을 뭐 보험으로 해준다던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좀 뜬구름 잡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각자 노생 잘 해야 됩니다. 실버 사업으로 운동 처방이 뜬다라는 미래를 갖고 막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였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일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직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삼겠다라는 사람들은 남고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이쪽 업은 특히 그래. 직장이 아닌 것 같아. 직업으로 삼지 않으면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럴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트레이너 일이라는 게 사실 어때요? 진입 장벽이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직장일걸요? 아무래도? 아, 아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낮다고 하면 너무 비하다. 배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뭐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근데 보통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뭐야? 진입 장벽이 낮은 직장은 거기서 이제 못 빠지게 일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직장 있잖아. 막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SK 뭐 이런 데 막 들어가는 애들은 초반에 막 뼈 빠지게 노력하잖아. 그럼 인정해야지. 인정 안 하고 내 트레이너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뭐 급여가 적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왜냐면 네가 이런 데 선택한 거거든. 그지? 이런 건 선택한 만큼 나처럼 뭐야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래야지 계속.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싫은 애들은 애초에 트레이너 하지 마세요. 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못해. 나중에. 나중에 어차피 그 자동차 판매하거나 보험 팔아요. 이런 사람들.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직장이 아닌 직업으로 좀 생각해줬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좀 나를 다듬는다는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트레이너의 미래, 저성장과 트레이너의 미래에 대한 이 교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만약에 공감이 됐다면 이거 뭐 해달라고? 항상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도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짠.